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드시는 밥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녹이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쌀밥, 빵, 국수 이 모든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혈당을 폭탄처럼 터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값비싼 혈당 관리 보조제나 복잡한 운동법 없이도 여러분의 주방에 늘 있는 아주 흔한 채소 하나로 혈당을 잡고 뱃살까지 뺄 수 있는 놀라운 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각종 영양제를 찾아 헤매시죠.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실은 그런 방법들은 오히려 돈만 낭비하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지금 당장 시장에서 양배추 한 통만 사오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 습관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오셨던 60대 환자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시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굉장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매번 식사 후 혈당이 훌쩍 넘어가서 혹시나 당뇨로 진행될까 밤잠을 설치셨다고 해요. 그분은 이미 혈당에 좋다는 여러 건강식품들을 드시고 계셨고 심지어는 비싼 유기농 양배추즙을 공복에 꼬박꼬박 챙겨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당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딱 한 가지만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밥 먹기 전 양배추 한 조각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꾸준히 실천하셨죠. 놀랍게도 2달 후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식후 혈당 수치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밥량은 그대로인데도 말이죠. 게다가 지긋지긋했던 변비까지 사라지고 뱃살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늘 있는 이 평범한 채소가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비법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생양배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데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생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면 이 식이섬유 스펀지가 위벽에 먼저 달라붙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이 한꺼번에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밥보다 양배추를 먼저 먹어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식이섬유 스펀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식사하기 10분 전에 생양배추를 먼저 한 접시 드셔보세요. 위장 속에서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먼저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뒤에 들어오는 밥이나 반찬의 당분 흡수를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30% 이상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밥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가 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양배추만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 샐러드에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 두부 등을 곁들이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돕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살짝 뿌려주면 영양소 흡수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양배추라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다 섭취입니다. 양배추에는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라피노스라는 당 성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심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양배추를 과도하게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 현명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양배추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7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삭아삭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양배추 4분의 1통,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 삶은 계란 1개를 준비합니다. 양배추는 깨끗이 씻어 얇게 채 썰어주세요.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삶은 계란은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여기에 드레싱 대신 올리브 오일 한두 스푼과 소금을 살짝 뿌려 먹거나 식초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식사 전에 한 접시씩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혈관을 맑게 하는 양배추 겉절이입니다. 양배추 2분의 1통, 부추 조금을 준비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을 조금씩 넣어 버무려 주세요. 이때 설탕 대신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면 혈당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섭취하기 힘드시다면 이렇게 겉절이로 만들어 식탁에 올려보세요. 세 번째, 양배추 쌈밥. 양배추를 통째로 찜기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쪄주세요. 밥은 평소보다 조금만 담고 잡곡밥이나 곤약밥을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부드러워진 양배추 잎에 밥을 조금 올리고 그 위에 삶은 닭가슴살이나 두부, 견과류를 함께 올려 돌돌 말아줍니다. 이때 쌈장 대신 들깨가루나 강된장을 조금만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밥의 양을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혈당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양배추 치즈찜. 양배추를 한 입 크기로 썰어 찜기에 살짝 쪄줍니다. 너무 물컹해지지 않도록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로만 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찐 양배추 위에 모차렐라 치즈를 조금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 치즈를 녹여줍니다. 치즈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이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만나 혈당 상승을 더욱 늦춰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든든한 간식으로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다섯 번째, 양배추 해독 주스.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편하게 영양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양배추 잎 2-3장, 브로콜리 4분의 1개, 사과 4분의 1개를 준비합니다. 이 재료들을 믹서기에 넣고 물을 1컵 부어 곱게 갈아주세요. 사과의 당분이 걱정되신다면 당도가 낮은 오이나 토마토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이 해독 주스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섬유질이 풍부한 주스이니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든든한 한 끼 양배추전. 부침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레시피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일반 부침개 대신 양배추를 듬뿍 넣어 혈당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양배추 4분의 1통, 계란 1개, 부침가루 3큰술 또는 통밀가루, 물 조금을 준비해 주세요. 양배추는 깨끗이 씻어 아주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양배추의 양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볼에 채 썬 양배추와 계란, 부침가루, 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반죽은 질척하지 않게 양배추가 서로 뭉칠 정도로만 만들어주세요.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올려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간장은 아주 조금만 찍어 드시고
단맛이 나는 간장 양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혈관 청소부 양배추 버섯 볶음. 양배추와 버섯은 모두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양배추 1/4 통, 표고버섯 또는 새송이버섯 2-3개, 들기름 1큰술, 다진 마늘 약간, 소금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양배추는 굵게 채 썰고 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냅니다. 양배추와 버섯을 넣고 센 불에 빠르게 볶아줍니다. 양배추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너무 오래 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하고 불을 끕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양배추 활용법은 그저 식이요법의 일부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양배추라도 일주일 먹고 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밥을 드시는 것처럼 양배추 섭취를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게요. 양배추를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아침 식사 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식사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면 그날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볶거나 삶을 때 기름에 너무 오래 조리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 익히는 정도로만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혈당을 잡는 양배추의 황금 법칙은 바로 매 끼니 밥보다 먼저 생양배추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 먹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잊지 마세요.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에 옮기신다면 여러분의 혈당 수치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졌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하시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